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제온 CPU로 65만원짜리 컴퓨터 구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50만원짜리 컴퓨터를 만들면서 가성비가 좋을 수 있는 한계점이 한 60만원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그래픽카드가 30만원짜리인데요. 그래픽카드에다가 몰빵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중고 부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성비가 좋은 컴퓨터 구성을 만드는 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중고랑 새 제품을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만들었던 영상은 이제 2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이제 65만원짜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중국산 메인보드가 사용이 되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는 이제 3년까지 무상 AS가 된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중국으로 이제 RMA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부품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이 놈은 제가 제온 중에서 가성비가 탑3 안에 든다고 생각하는 놈인데요. 이름은 제온 E5 2678V3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고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코어가 무려 12개에 스레드는 24개입니다. 좀 오래전에 만들었었던 영상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일반 소비자용 CPU는 아니었었고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다가 B2B로 납품이 되었었던 모델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인텔 홈페이지에서 이 모델을 검색을 하면은 안 나와요. 하스엘 2 제온 중에서 DDR3를 지원하는 몇 안 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DDR3 ECC 메모리와 조합을 해서 최고의 가성비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DDR4 메모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참고로 베이스 클럭은 2.5GHz에 최고 부스트 클럭은 3.3GHz라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도 메인보드에 올코어 터보 부스트 개조 바이오스를 입힌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오늘도 역시 중국산 메인보드를 쓸 건데요. 그나마 중국 업체들 중에서 업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환한지라는 회사의 메인보드입니다. 하지만 역시 인텔에다가 뭐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뭐 중국 메인보드 업체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공식 홈페이지도 존재를 합니다. 메인보드 이름은 X99F8인데요. 그동안 보여드렸던 중국산 메인보드들이랑은 좀 다르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검록 조합이 뭐 상당히 느낌이 괜찮고요. 전원부에도 작은 팬 2개가 달려 있어서 쿨링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소음이 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하스웰 2 제온 프로세서를 지원을 하고요. 메모리 슬롯은 무려 8개가 달려 있는데 총 256GB의 쿼드 채널 DDR4 메모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VMe만 지원하는 M.2 슬롯이 2개나 있어요.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슬롯은 16배속짜리가 3개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맨 아래는 4배속짜리예요. 그리고 뭔가 SLI나 크로스파이어를 지원할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지원은 안 합니다. SATA 포트는 총 8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전원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확실히 뭐가 많아요. 요거는 대략 98달러 정도에 살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돈으로는 약 11만 6천원 정도 합니다. 이 메인보드는 중고는 아니고요. 신품이에요.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의 DDR4 8GB 메모리인데요. 속도는 2666MHz짜리고 그리고 8GB짜리 2개를 사용해서 총 16GB로 구성을 했습니다. 메모리도 다나와에서 새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또 메모리 가격이 약간 오른 것 같더라고요. 3만원에서 대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견적표에는 2개 합해서 총 6만 1천원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용한 CPU는 2133MHz의 메모리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원래 속도보다 조금 낮은 속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SSD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었죠? 오늘은 또 128GB짜리 SSD로 넘어왔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128GB로 어떻게 게임하냐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맞긴 맞아요. 근데 용량 256GB로도 만들 수 있고 512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게임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요. 최대한 게임 성능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SSD는 적은 용량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말 크고 아름다운 물건이네요. 제가 한때 꿈만 꾸던 그래픽카드인데요. 실물로 만져보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GTX 1080인데요. 이 제품은 만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브랜드일 텐데 메이저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의 정식 파트너입니다. 국내에서는 웨이코스에서 AS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만리라고 하면은 약간 듣보잡 취급이 조금 있긴 하죠.
그래도 가성비에서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나와 중고장터에서 29만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참고로 GTX 1080은 RTX 2060과 비교해서 약 10에서 15% 정도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비 전력은 이전 세대 980 Ti보다 훨씬 줄어들어서 유명 브랜드 기준 전격 500W 파워 서플라이에서도 돌아갑니다. 다음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참고로 요거는 중고 제품인데요. 지난 50만원 영상에서도 썼던 FSP 700W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격 500W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해도 됩니다. 다나와 중고장터를 살펴보니까 FPS 500W 제품을 갖다가 만원에 파는 곳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돈을 세이브를 해서 SSD 용량을 늘리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쿨러입니다. 제가 50만원 영상에서 이 쿨러 써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샀습니다. 신제품을 산 거고요. 에코의 수트마스터 자이로스 T101RGB라는 모델입니다. 신품 기준으로 18,5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요. 받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아담한 사이즈였네요. 92mm 쿨러라서 꽤 작은데 CPU 발열 자체가 뭐 크지는 않아서 쿨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쿨러 색깔도 검은색에다가 RGB라서 메인보드와 깔맞춤도 되고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케이스입니다. 같은 앱코의 엔코어 커넬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모델이 다 좋은데 약간 마감에 단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메인보드 백패널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사용하는 메인보드는 백패널이 보드 자체에 붙어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지만 따로 부착해야 되는 메인보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받은 제품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모든 제품을 구매하는데 총 65만 3천원 가량이 들었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비싼 컴퓨터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가성비는 확실합니다. 특히 12코어 24스레드의 CPU를 올코어 터보 부스트를 했을 때 3.3GHz로 동작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코어가 많다 보니까 멀티코어를 전부 사용하는 3D 렌더링 프로그램들에서 효과가 클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량의 멀티코어를 100% 활용하지는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도비 홈페이지를 가서 봐도 프리미어에 가장 적합한 거는 8코어 정도고 그 이상으로 늘려봤자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조립이 끝났고요. 바로 테스트하러 가볼게요. 첫 번째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와, 드디어 그래픽 스코어가 2만 점이 넘었네요. 그런데 다른 GTX 1080 결과들을 보면은 22,000점 중반대도 많던데 아쉽게도 22,000점을 살짝 못 넘겼네요. 제온 E5 2678V3의 피직스 스코어는 대략적으로 코어 i7 9700K와 얼추 비슷하거나 좀 떨어지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임스파이입니다. 그래픽 스코어는 7447점에 CPU 스코어는 748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타임스파이상에서는 RTX 2060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 최신 카드일수록 다이렉트 12 쪽에서 더 좋은 성능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인기 게임 중에서는 아직도 다이렉트 11 기반도 많아서 그쪽에서는 확실히 GTX 1080이 더 좋은 성능을 내줄 것 같아요. 다음은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302점,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는 4294점을 기록했습니다. 멀티코어 점수상으로는 라이젠 3600X랑 그리고 3700X의 딱 중간 지점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리 12코어지만 최신 라이젠의 8코어 CPU한테는 밀리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그래도 3700X 가격을 생각하면은 갑자기 제온이 사랑스러워집니다. 물론 싱글코어 성능은 떡발리는 수준 맞습니다. 다음은 CPUG 벤치마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라이젠 7 3700X보다 멀티 성능이 높게 나왔어요. 이러면은 뭐 더 사랑스럽네요. 역시 갓갓 제온 맞죠? 그래도 싱글 성능은 역시 떡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으로 알아볼게요. 모든 게임은 풀 HD 해상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높음에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참고로 오버워치에서는 나올 수 있는 최고 프레임이 초당 300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나오고 있어요. 캐릭이 많이 없을 때는 300프레임까지도 찍어주다가 난전에서는 230프레임 정도까지도 내려가면서 최종적으로는 평균 약 280프레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 오버워치가 뭐 잘 돌아간다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모든 구성들하고 수준이 좀 달라요. GTX 1080의 힘이 느껴지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 옵션의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산옥 부트캠프에서 평균 약 177프레임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GTX 1080이 거의 놀다시피 한 결과예요. 보시면은 CPU랑 GPU가 둘 다 엄청 놀고 있어요.
배그는 뭐 최적화 똥망 게임이라서 오버워치처럼 하드웨어를 빡세게 굴리지를 못해가지고요. 국민 옵션 정도에서는 얘네들이 계속 놀아요. 이때 CPU 싱글코어 성능이 이것보다 조금 더 좋으면은 더 프레임이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가 오늘 사용한 제온의 싱글 성능 한계인 거겠죠. 사실 뭐 한 번 더 테스트를 했을 때는 평균 약 185프레임도 나왔어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옵션은 항상 진행하는 울트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평균 약 93프레임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툼레이더는 울트라로 플레이해도 60Hz 모니터에서는 끊김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이고요. 옵션 타협을 조금 더 해주면은 144Hz 모니터에서도 충분히 전부 모니터 성능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65만원짜리 컴퓨터 구성은요, 성능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인데요. 사실 여기서 가성비를 더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메인보드랑 파워 서플라이를 조금 더 싼 거를 쓰고, 그리고 SSD 용량을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같은 메인보드를 여러 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뭔가 새로운 메인보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구성을 짜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산 메인보드는 뭔가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제품 종류랑 상관없이 AS를 받을 일이 생기면은 중국으로 RMA를 보내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